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장 정말 드디어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이 의미하는 건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딛고 반등을 시작할 때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자,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지수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전부 다 플러스 1%대에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 샌디스코와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6에서 7%대의 급등세를 시연하고 있다라는 점이 내일장 우리 증시를 또 한 번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틀 연속 순매수 나서면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탄력을 보였고요. 자, 애프터마켓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오후 7시경에 오늘의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7.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급등 보였어요. 정규장에서 6%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1.7%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일단 7월 23일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공개가 되고요. 이제 곧 컨콜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멘트가 좀 나와줄까 기대하는 그런 모멘텀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일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탄력을 보였어요. 4%대에서 마무리했고 종가 대비해서 애프터마켓 2% 가까운 추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200만 원대를 탈환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외에도 SK스퀘어와 오늘 삼성전기도 같이 좀 급등세를 보였고 다음에 현대차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좀 밀리면서 마이너스권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로봇주들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삼성전자 대표이사실에서 직속으로 이 로봇 사업부를 신설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로봇주가 급등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호재를 더 주가에 쉽게 반영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좋은 소식에 주가가 활짝 웃는 그런 정상적인 시장이 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상승률 상위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대부분 상승 종목은 전부 로봇주가 차지했고요. 단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5종목 전부 다 로봇주입니다. 코스피 상승률 1등은 달바 글로벌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일부 화장품주들 슈팅이 나왔는데 달바 글로벌이 좀 독보적인 슈팅이 나왔고 10%대 급등,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쪽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KC텍이 오늘 9%대 강한 급등을 보였고 HD 현대 마린엔진과 한화엔진이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 하면서 이제 증권가에서 이 목표 주가를 좀 올리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의 경우는 최대 172%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로써 이제 바닥을 딛고 상승에 불을 켠 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일단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다행히도 두 자릿대 상승률을 회복을 해줬고요. 매수가가 22만 원대인데 지금 26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30만 원 선 회복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제가 대한전선은 이제 결국 보다가 그냥 전량 매도해버렸고요. 어제보다는 손실률이 약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대에서 매도. 그리고 뉴파워 프라즈마는 제가 6% 수익 내면서 전량 익절했습니다. 뉴파워 프라즈마 많이 못 산 거 좀 아쉽긴 한데요. 오늘 매도 잘한 건지 잠시 뒤 위원님들께 좀 의견 여쭤볼게요. 그래서 포트는 이렇게 5종목만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새롭게 또 추가해 나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선은 바닥을 다지는 시기. 그런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면 이제 보통 이제 대형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대형주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중소형주도 이제는 볼 때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이 유가 증권 시장에 외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제 모든 시선은 구글의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건 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입니다. 과연 그 소식을 기대하며 조금씩 반도체에 대한 시선을 조금 따뜻하게 가져가도 되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준 송필호 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고 이 오늘로써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좀 작용한 거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포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면 오늘 제가 대한전선과 뉴파워 프라즈마를 좀 매도를 했어요.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제가 좀 손절을 했는데 지켜보다가 손절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게 뭔가 반등도 시원하게 나와주지가 맞아요, 않고 맞아요. 뭔가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매도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우선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한전선 저번부터 이야기하실 때 강원전선이나 대원전선이나 LS 일렉트릭 같이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추세의 상단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정배열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데 대한전선은 자꾸 이제 역배열의 상방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니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의견을 몇 번 드렸었는데 오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0%나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수급에 대한 흐름, 그리고 반등에 대한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돼서 올라가는 건데 대한전선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문제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단봉으로 흐름을 내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는 바로 올라가기도 힘든 게 이 많은 매물대들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반면에 대원이나 LS 일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데 대한전선이 이 매물대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손절은 잘한 거다 생각하고, 하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수주 잔고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반등을 보면서 반도체주 다음 주 또 이번 주 굉장히 큰 하락 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섹터에 아무리 좋은 섹터라 하더라도 더 잘 가는 종목 위주로 하시면 되는데 대한전선보다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대원전선이나 LS 일렉 쪽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한전선을 들고 있기보다는 대원전선이랑 이제 LS 일렉트릭 쪽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좀 찍히는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뉴파워 프라즈마는 송필호 위원님의 종목이니까 잠시 뒤 AS 통해서 여쭤보고요. 다음은 송필호 위원님께 제가 그 기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 또 현대차하고 기아의 주가가 좀 엇갈렸습니다. 기아는 3.5%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일단 현대차는 그 목표 주가 25%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좀 꺾이면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예, 이거는 뭐 정규장이니까 네. 일단 제가 기아를 잘 산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이거 수익권 회복 가능할까요? 최근에 이제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주가 흐름이 약간 엇갈리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6월 달에 현대차는 노복 관련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기아차는 주가가 소외되면서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고, 기아차는 그렇게 많이 이제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기아차, 현대차 2분기 실적을 전망을 했죠. 현대차는 이제 23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이 한 2조 8,6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감소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기아차는 7월 24일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영업이익은 보면 2조 6,700 정도로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양호하게 나올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기아차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는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자동차 관련보다는 제가 보고는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 관련주로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노보다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로봇 관련 일정들이 좀 추가적으로 발표하면은 그때 강한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한번 의사결정을 하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아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일정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00% 이제 갖고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로봇주가 좋았는데 오늘 현대차만 못 오른 거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슈가 없어서예요, 그냥? 오늘은 로봇이 이제 삼성 쪽에 뉴스만 쏟아졌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계속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못 움직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삼성 계열 쪽으로 로봇주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했고 이제 BD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상장 관련 소식이 공개가 된다면 현대차 라인 쪽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포트 점검해봤고요. 두 위원님들 어떤 쪽 포커스 하시는지 볼게요.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반도체 대장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장이라면 그죠. 투톱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장주라고 찝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코스닥 소부장제주들은 반등 크게 안 나오고 시원찮거든요. 근데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 대장주부터 흐름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오늘의 반등이 어떤 분들은 또 단발적으로도 매수 사이드가 걸리고 그 다음날 또 매도 사이드가 걸리고 이런 단발적으로 생각하지만 분명히 기준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인데요. 기사를 봤더니 낙폭이 이제 과대한 거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기간의 기점은 내일 22일부터인데요. 22일 날 알파벳, 미국의 알파벳 그룹들의 실적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22일 날은 구글 실적 발표가 있고요. 테슬라도 하고 23일 날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이 실적 발표라는 게 숫자에 대한 결과치잖아요. 이 숫자의 결과치가 우리가 예상치만큼 올라와 준다면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흐름 그리고 메모리 피크아웃이라는 또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악재를 소멸하고 올라가 준다면 이 오늘의 상승은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34%나 빠졌고 SK하이닉스는 40%가 빠졌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는 여전히 매우 싸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더라도 지금 PER은 굉장히 싼 구간이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6월 19일 날 이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하락폭이 거의 30%가 넘거든요.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많이 빠졌죠. 게다가 지금의 하락은 뭐냐면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변동이 굉장히 크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7% 넘는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해요. 이거 한 번 오르고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싶지만 확인하셔야 될 거는 실적 발표해야 되는 기준이 22일과 23일 나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메모리칩 공급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1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는 여전히 매수 신규 공략도 좋고 홀딩하라 말씀드릴 거고 SK하이닉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느낌인데 삼성전자는 120선 지지를 받고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지금 60일선 아래에 있는데 핵심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기사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롤이 우리나라 지수펀드에 약 한 주 동안 4조 원을 매수했는데 그 4조 원 중에 25%를 SK하이닉스에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충분히 내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내년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최소 50에서 60% 이상 증가할 거라고 SK하이닉스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그 명제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두 종목 내일도 저는 상승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산운용사
가장 큰 운용사서 세계에서 네. 가장 큰 운용사 블랙록이 이제 한국의 지수 추종 ETF를 4조 원어치를 샀고 그 중에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투자가 또 상당히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JP 모건에서도 이제 한국 증시 슬슬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하면서 여전히 목표가를 12,500선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글로벌 IB들의 흐름까지 짚어드렸고요. 송필호 위원님께서 이제 보시는 섹터는 로봇이에요. 오늘 삼성전자 대표이사실에서 로봇 사업부 신설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로템이 손을 잡고 로봇계 개발한다, 이제 군용 로봇계를 납품할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했고 여러 가지 부품 종목들도 오늘 좀 같이 급등했거든요. 오늘 단발 상승일까요? 좀 연속성 보여줄까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노봇주에 또 상승세가 이어지려면은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노봇 일정을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노봇주가 더 상승세가 이어지냐, 그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봇 관련주가 왜 강세를 보이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관심 가질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이 노봇 산업부를 이제 신설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가 노봇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노봇 사업부를 신설한다고 밝힘에 따라서 오늘 노봇 관련주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 로봇 연구센터를 건설을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로봇 관련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은 삼성 관련 로봇주가 오늘 강했죠. 이렌시스가 오늘 상한가를 쳤고 에브로봇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 관련 로봇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같은 삼성 관련 로봇주들이 오늘 급등한 것이 특징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구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로봇 생산 라인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지난달인가요? 지난주인가? 삼성그룹이 이제 영남권에 60조 정도를 투자하면서 로봇 제조 및 피지컬 인공지능 제조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구미에 19조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을 강화하고 조기 구축한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로봇주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봇주가 내일 과연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테슬라 로봇 관련 로드맵이 이제 과연 발표가 되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오늘 저녁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할 겁니다. 이 2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그 전기차 생산 라인을 로봇 생산 라인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생산 일정하고 앞으로 로봇 생산 대수, 목표 생산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면 우리나라 로봇주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 중에 우리가 관심 가질 종목은 레인보우 정말 많이 빠져 있죠. 레인보우 같은 종목도 오늘 5,000원 만에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가지고 시간하고 싸우면 돈이 되겠죠. 좀 시간하고 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고 노보티지 같은 경우도 오늘 50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노보티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본격적으로 감속기 생산이 시작되면은 하반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노보티지도 관심 가져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PIM 같은 종목도 오늘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다양한 로봇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테스트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봇주 언급 주셨고요. 이제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AS 들어가 볼게요.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삼성전자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신규 매수 접근 측면에서 가져오신 걸까요?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7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도 나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30만 원을 지지받느냐, 거기를 이제 깨지느냐 이런 자리였는데 그때보다 좀 하락이 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1%고 고가 기준 2%니까 수익은 좋지만 지금 하락 자리에서 오늘 7.9% 특히 애프터까지 하면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다고 그러면 내 시초가 굉장히 좋은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 보고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22일과 23일 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지금 야간 선물과 미국 증시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내일 상승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로봇 사업 한다는 이슈도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인텔이나 될지 빅테크 실적 발표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K3 그러니까 챗 GPT를 대항하는 그 라이벌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 앞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홀딩, 매수, 목표가도 높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디까지 보세요, 혹시? 우선 30만 원은 그냥 한 방에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파하면 그다음 38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안 그래도 채팅에서 네. 30전자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30만 원 정도는 이제 가뿐히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송필호 의원님의 AS 종목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아닌가요? 대원전선도 보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의 대원전선이요. 저의 대한전선과는 다르게 맞아요. 좋은 맞아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앵커님께 제가 대원전선 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차트 네. 잠깐 보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쭉 이렇게 단봉으로 빠지는 자리인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가고 이평선 밀집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식책에 보면 밀집 후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밀집되고 있다는 걸 확산할 수 있다. 상승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우원전선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이미 수익이 크게 나왔지만 내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온이냐 대우원이냐 LS1렉이냐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대우원전선과 LS1렉이 좀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충분히 더 업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송필호 의원님의 뉴파워 플라즈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상승을 활용해서요, 좀 제 모의 포트에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를 익절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홀딩 의견이실까요? 저는 홀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이제 식각이나 측작 공정에서 나오는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플라즈마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량한 자회사를 2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증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하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 이제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GNC 에너지이고요.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게 그 공장 가동률이 너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라고 했어요. 근데 차트 보니까 진짜 말씀 주신 이래로 지금 20%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 또 시장의 변동성과는 달리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네요, 의원님. 네. 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도 많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 모든 데이터 센터에 비상 발전기가 도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비상 발전기 1위 업체인 동종목이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죠. 최근 지수가 많이 흔들렸지만 이 종목은 흔들리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도 강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고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5,000원까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4만 원까지 도달도 안 했는데 파격적인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AS 받아봤고요. 관심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님께서 오늘 대장주 들고 와주셨나요? 네네. 삼성전기 대장주 들고 왔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 시청자분들과 공부방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장이 워낙 그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전자산 쪽으로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락장에 어떻게든 수익 나려고 달려들었다가는 불나방처럼 타버리고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우량한 종목으로 접근하시는데 삼성전기 또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상치만큼 나오면 삼성전기도 내일부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서버 공급난이 최대이고요. MLC 몸값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공급은 준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일본의 무라타 기업 한번 보시고 삼성전기 가동률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목표가나 손절가 설명드리면 오늘도 4% 정도 올랐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 고가 대비 30%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했느냐 관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60일선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내일 한번 공략해 보시되 전제는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상단 121선이나 60일선이 있는 150만 원 정도 단기로 보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110만 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하나 마이크로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죄송해요. 네. 삼성전기요. 맞아요. 네, 제가 네. 실수했어요. 하나 마이크론 송필호 의원의 종목인데 제가 먼저 공개를 해버렸어요. 바로 말씀 주세요. 하나마이크로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약했죠. 그 원인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약세를 보인 것이 우리 시장에 반도체 소부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이면은 내일은 우리나라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을 이야기해드리면요. 국내 이제 반도체 오사트 업체 중에 하나죠. 오사트 업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를 검사하고 패키징하는 업체를 우리가 오사트 업체라고 합니다. DRAM, 그 다음에 DDR5, 그 다음에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이와 같이 안성된 칩들을 패키징하고 검사하는 업체를 우리가 후공정 오사업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HBM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이제 베트남하고 브라질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라질 법인 같은 경우도 최근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에 따라서 메모리 안제품 판매가도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엄청난 생산력을 확대시켰습니다. 그 증산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테스트 물량하고 패키지 물량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서 2분기 매출은 한 5,800억 정도, 작년 대비 7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3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2분기에는 한 지금 84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은 제가 보면 청고점 5만 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 라인 3만 5천 원이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도 반도체 대장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 포트에 있긴 한데요. 일단 조금 비중을 늘려볼까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과 좀 시선 동일하고요. 네. 반도체 이제 바닥 딛고 다시 좀 반등 시도하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규장 끝나고 이제 S&P라는 신용평가사에서 이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TSMC에서 이제 2027년부터 칩 가격을 10%까지 최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계속된다라고 이 읽힘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펀더멘탈 딛고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쭤볼 시간 있을까요? 송필호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무료 방송을 하면서 가장 초점의 매수 타임을 잡아줬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충분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지금 삼성전자 퍼가 보면은 4.8배 정도, 하이닉스가 5.3배밖에 안 됩니다. 밸류 측면이고 모든 측면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코멘트 받아봤고요.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아무래도 내일장 좀 반등이 기대되다 보니까 어떤 말씀 해주실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 우선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많이 오시면 삼성전자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오른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미국 증시 현황도 봐야 되고 미 선물도 확인해봐야 되니까 혹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 제가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고 MLCC는 사막 콘덴서가 흐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원 의원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이어갑니다. 최태원 의원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을 디딘 걸까? 오늘 미국 증시 상승이 내일 우리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질까? 많은 궁금증 속에서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실려 있는 쪽이 반도체고요. 반도체 주들이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너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6월달 고점부터 낙폭을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30%대의 하락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는 40%대의 하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이 나타난 것은 결국엔 펀더멘털의 영향이 아니라 시장 수급의 영향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매도세가 득세를 보였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에 모든 해외 언론이나 국내 투자 기관에서는 반도체 단일 종목 ETF, 삼전닉스 단일 종목 ETF의 출시에 맞춰서 시장의 수급이 꼬였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나 헤지 펀드들에서는 포지션 청산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출시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의 ETF 전체의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는 ETF 쪽의 자금들이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나 투자은행들의 청산 과정이 계속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것이죠. 이게 500억 달러에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260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시장의 목표치는 200억 달러 언더인데 거의 시장 목표치까지 ETF 시장의 규모가 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할 물량들은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갔다라고 시장이 좀 보고 있고요. 한 75%에서 80% 정도의 악성 물량들은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다음 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하고 떠났는데 그러면 시장은 이제는 악재만 남겨졌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캐펙스 투자는, 그러니까 AI 캐펙스 투자는 지금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란 말입니다.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대만의 TSMC는 4천조 가까이 향후 투자할 것이다라고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도 지금 빚을 내서 AI 캐펙스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 가격을 결정짓는 D램 현물 가격 역시도 지금 매일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반도체를 고점을 논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호전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올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도세가 1,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서 90%가 삼전닉스에 올인이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외국인들의 악성 물량들 삼전닉스를 통해서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시장을 제가 하루 종일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시장이 어제 하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연휴 동안 악재들이 글로벌 시장의 악재들을 하나씩 반영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묘하게 하락 부근에서 3시간, 4시간 가까이 가격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닥을 4시간 가까이 똑같이 다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 가격 이하로 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결국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6,50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750포인트 정도 이하에서는 매도할 사람보다는 저가 매수할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어제 이후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장세로 들어가잖아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시장의 악성 매물을 다 털어내고 난 이후에 그 시장 우리가 실적 호조세로 기업들의 실적을 하나둘씩 열어보게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달려가게 될지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전합니다. 반도체 메모리, 소부장, 그리고 전력 인프라, 피지컬 AI 이게 시장의 주도 종목이 돼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받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계속 좀 빠지고 있을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네. 오늘 반등은 좀 바닥에 대한 터치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네. 계속 좀 지켜봤어요. 어제 글로벌 시장의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네. 더 이상 매도를 안 하더라고요. 아.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저점을 붕괴하고 내려갈 수 있었지만 계속 시초가를 지키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펀더멘털이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악재 때문에 많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해답을 수급에서 찾아야 되고 어제 그 수급에서 저는 해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팔 매물이 많지 않았다. 글로벌 해외 투자은행들과 그리고 국내 기관들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계속 이 시장의 투탑 반도체 투탑을 계속 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에 반응하는 시장이 이제 곧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과 전력주 이제 호실 쪽 아마 공개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시장의 시선이 반도체 쪽으로 또 쏠린다면 전선과 전력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한켠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로보틱스 관련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선 전문가님들께서 로보틱스를 다 긍정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저는 또 똑같이 로보틱스 소개하기보다 또 오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께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관심 섹터는 전력 인프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후반부터 이 바로 전력 인프라 섹터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이 전력 인프라의 투자도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저점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고점에서 반토막 가까이 내리면서 원점이 됐거든요. 1분기 오르기 전 가격 수준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과연 실적이 2분기 때 반토막이 났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의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2분기 역시도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북미 지역의 데이터 센터 착공이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 주요 이유가 바로 이 전력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전력 인프라 제공하는 쪽에서는 밀려드는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뭘 선택할 수 있냐? 가격 인상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1분기 때 가격 인상을 한번 했거든요. 4분기에서 1분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변압기들도 다 그랬고요. 근데 2분기 때는 한 번 더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대급 고마진, 지금까지 납품 단가에서 사상 최대 납품 단가를 받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수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선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밀려드는 북미 수주에 지금 역대급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데 그게 모두 고마진 수주거든요. 가격을 인상한 이후의 수주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증설까지 이뤄놓은 상황에서 신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실적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3분기, 4분기 이를 넘어서 2027년도에는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받아들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길목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변압기 관련 종목에서는 제가 제일 애정하는 종목이 있죠. 이 시간에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송전부터 배전까지 일괄 방식으로 턴키 납품이 가능한 유일한 국내 업체 LS일렉트릭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S일렉트릭은 그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직류 배전 공장을 세계 최초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 전력 인프라 단에서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수주 잔고가 6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현재 LS일렉트릭의 밸류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1분기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2달간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2달 동안에 밀려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왜 이렇게 밀려났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에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LS일렉트릭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아주 좋은 매수 적기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에너지 인프라 단에선 원탑 종목 LS일렉트릭 꼭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LS일렉트릭까지 이제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하지만 오늘 관심 주는 로봇 섹터 안에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로보틱스 기업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로보틱스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어요. 사면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시장이 어떤 좋은 호재가 나와도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뭐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와도 잠깐 올라가다가 바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던가 이런 움직임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로템이 로봇계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삼성 로보틱스 관련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급등을 했고요. 사면 역시도 급등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이 로보틱스 관련 기업 중에서 핵심인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기업이에요. 로보틱스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결국엔
수십 개의 관절과 감속기 분야거든요. 로봇에는 수십 개의 관절과 감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일괄 방식으로 턴키 방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 다이나믹 셀이라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 다이나믹 셀이 이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과 북미 지역의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는 올해 100만 개가 넘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은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영업 적자가 나는 회사가 수두룩한데요. 이 로보티즈는 방금 말씀드린 이 다이나믹 셀 방식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주가 폭발하면서 작년에 이미 턴어라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들었고요. 올해는 수주가 더 폭발을 하면서 이 흑자의 기조를 더 크게 키워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는 33억 정도의 영업 흑자가 있었지만 올해는 100억 이상의 영업 흑자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로보티즈는 분명히 이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수급이 한번 넘어온다면 그 중심에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LG전자의 든든한 뒷배가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 목표 가격은 30만 원 잡아서 보고요. 손절 가격은 16만 원을 제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뭐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작년 상승률이 1000%가 넘는데 올해 이제 좀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한화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 이 종목 네. 오늘 샀어요. 그 모의 포트에 담았어요. 이제 오늘 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오늘 샀는데 마이너스 5%예요? 이거는 이제 위원님 네. 말씀해주신 기준이고 제 포트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셨구나. 네. 한화엔진은 꼭 좀 담았으면 하는 기업이는데 너무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역사적 바닥 부근입니다. 이 기업은 올해 가격이 역사적 바닥에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1분기 실적도 어메이징했는데 2분기의 수주가 정말 폭발할 듯이 밀려들었습니다.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일단 차트 먼저 보면서 현재 위치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4월 달에 주가가 폭발을 했었죠. 이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렇게 고스란히 반영이 됐던 것이죠. 시장 분위기도 좋았잖아요. 자, 근데 그 뒤로 거의 2달 반 가까이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만 했습니다. 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런 평가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받았는가가 아니라 실적도 어메이징했는데 단일 종목 ETF를 포함한 반도체 쏠림 현상 통해서 이 기업이 계속 개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것이죠. 자, 이 기업은 강력해지는 해양 환경 규제 속에서 메탄올, LNG 같은 친환경 DF 엔진 수주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나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리더입니다.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시장. 한화엔진이 주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나 마지막 성장성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종속 엔진, 비상발전 엔진의 종속 엔진 분야의 진출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기업 44,400원이면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고요. 내일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A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화 엔진 살펴드렸고요. KC텍도 보겠습니다. 오늘 소부장 안에서 거의 독보적인 탑5 안에 드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정고점 도전 가능할지 짧게 대답해주세요. 네, 소부장 관련 기업도 하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소부장 관련 기업 안에서 가장 잘 버틴 종목 KC텍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기업 제가 AS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CMP 장비, 평탄화 장비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삼성전자의 지분 23%를 투자받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혈맹과도 같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344%가 급증을 했어요. 이 기세 그대로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아직 정배원을 무너뜨리지 않는 강력한 소부장 기업 KC텍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소부장단에 놓여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도 바로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동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준비해온 내용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가, 시장을 구원할 강력한 주도 종목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암울했던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여명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주시고 오늘 공개방송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계좌를 짱짱하게 채워줄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제 선택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한번 추가 매수해보고 이영준 의원님의 삼성전기까지 한번 좋은 자리에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장 반등을 기원하면서 시선 강탈 내일도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